네, 오, 저는 뇌의 여러 부위들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피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분노와 공포, 기쁨 등 감정을 느끼는 역할은 포유류의 뇌인 대뇌 안쪽 선생님, 변형, 윤산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네,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단순하지만 감정을 걷는 것은 이 변형계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대뇌 활동과 결합되어 훨씬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인간다운 감정은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뇌 부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상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상해는 영어로 singular gyrus이고, 대뇌 방구 안쪽 면에서 내량을 둘러싸고 있는 둥글고 긴 이랑을 가리킵니다. 이 대상회를 다른 말로 띠랑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의, 운동, 감정, 자율신경,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대상의 병소가 있으면 무감동, 무동증, 무언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음, 넘겨주세요. 네, 뇌량은 우리 배웠던 거죠? 뇌량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르쿠스 코르푸스 칼로스미요. 플러스. 네, 맞아요. 뇌량은 또 다른 말로 뇌들보 변지체라고도 합니다. 이 뇌량은 뇌의 좌우를 잇는 역할을 하고요. 신경섬유의 큰 집단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의 뇌에 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뇌를 한가운데서 쪼개어 그 단면을 보면 뇌량의 앞부분은 이 무릎 모양으로 뒤쪽 아래로 굽어져 있는데 이 무릎 모양을 뜻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했죠, 저희? 제뉴! 네, 맞아요. 그 다음 뒤끝부분은 많이 부푼 모양으로 팽대라고 부릅니다. 대뇌의 정중 단면에서의 내량의 면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이 지적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량이 선천적으로 없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난폭하여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이 뇌량을 파괴하는 수술로 온순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상. 자, 시상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살라머스. 라버스. 그죠? 네. 이 시상은 뇌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대뇌 안쪽, 중뇌 바로 앞쪽과 등 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이 돌아가는 해골 안에 빨간 색깔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게 시상이에요. 이 사람의 시상은 가로 2.5cm, 높이 2cm 정도의 크기고 호두와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상의 주요 기능은 후각 이외의 여러 수용기에서 대뇌피질로 감각을 전달하기 전에 분류하여 전달하는 감각의 자극을 중계하는 중계핵으로 작용합니다.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서 서로 다른 대뇌피질에 많은 정보 전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시상과 피질 사이에 회로를 형성하여 대뇌피질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수면과 각성 상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상의 손상은 영구적인 혼수 상태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감각을 억제하거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 대해 해마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영어로 뭐죠, 여러분? 하이포탈라머스. 그죠? 맞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두 개의 시상 사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 그림에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시상하부예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 시상하부는 거의 아몬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시상하부는 체온, 수분 균형, 대사 조절에 작용하는 자율신경계 중추입니다. 신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여 행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변화를 내분비계 호르몬 등을 변화시켜 신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해마. 해마가 영어로 뭐죠? 히포카ම්퍼스. 그죠? 맞아요. 자, 이 해마는 여기 사진 보면은 오른쪽이 뇌 안에 있는 해마 부분이고 옆에는 해마인데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해마예요. 생긴 건 이 해마와 비슷하지만 뇌에서 상당히 중요 부위 중 하나이고 단기 기억의 창고로
추억과 지식의 기억을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측두엽 안에 왼쪽 뇌, 오른쪽 뇌에 하나씩 모두 2개가 있으며 변연계에 속합니다. 만약 이 해마가 손상되거나 통째로 괴사할 경우 학습이나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뇌 부위 중에서도 해마는 특히 스트레스에 예민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시 분비되는 물질이 해마의 정상적인 기능과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충분한 수면도 해마의 크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라며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잔다며 자랑하던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는 나란히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마를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이 해마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최고의 처방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리기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의 혈액량 공급을 늘리면 해마의 크기가 크게 수축되어 있던 우울증 환자나 트라우마 환자도 해마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마가 죽음 이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활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중화등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중화등이 해마가 인생을 살아가며 얻은 중요한 기억을 곧 죽게 될 사람에게 랜덤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편도체가 영어로 뭐죠? 이게 편도체가 마무리. 그건 아미그달라. 유자체. 아, 아미그달라 바디. 네, 아미그달라. 네, 뭐 이거.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라고 제가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편도체는 대뇌 변형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반응을 담당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이나 공포 상황에서 대뇌 피질이 관여하기 전에 신속히 반응해서 이걸 피해야 할지 부딪혀봐야 할지 판단을 합니다. 편도가 제거될 경우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다음 본능적 공포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동물의 편도체를 파괴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hun적액이 막 달려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편도체를 파괴하면 본능적인 공격성, 두려움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쥐의 편도체를 파괴하면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야생 스라소니의 편도체를 파괴하면 굉장히 얌전해진다고 해요. 또 사람의 편도체가 손상될 경우 지능은 정상이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편도체가 공포에 대한 기억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 공포 기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포 조건화를 이용합니다. 흰쥐나 토끼 같은 실험 동물한테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전기 충격과 함께 같이 반복해서 들려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강한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물의 편도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 반응을 못 느껴요. 그죠? 맞아요.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선생님, PPT 넘겨주세요. 네. 자, 아나전두피질은 오르비토 프론탈 코르텍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전두피질은 전두엽에서 눈 뒷부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능력,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성립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당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이 부분은 애착이 형성돼서 적절한 통제와 제한을 배우는 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살? 오, 맞아요. 3살에서 5살 이때에 급격히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흔히 사람이 공격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 기저핵은 베이럴 갱글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기저핵은 심층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뇌의 중심으로 향하는 커다란 구조물로
움직임을 전환시키고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 수익은 운동 조절, 학습, 이갈기와 습관, 눈동자 움직임, 인식, 감정을 포함한 많은 기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저핵은 피질압에 있는 다양한 핵들로 구성되며 이 핵들은 대뇌 피질이나 시상, 뇌관 등을 포함한 다른 뇌 부위에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저핵에서는 불안감이나 공포, 쾌락이라는 감정, 운동 기능을 주로 다룹니다. 기저핵의 선생님 아직 아니에요. 기저핵의 활동이 저하된 경우에는 행동이 과잉된 모습이 관찰되거나 억제하지 못한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핵의 병변이 있을 때는 운동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대표적인 질환으로 파킨슨병, 헌팅턴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병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파킨슨병은 천천히 진행되는 뇌 특정 부위의 퇴행성 장애로 근육이 유식 상태일 때 나타나는 떨림, 긴장감 증가, 느린 자발적 운동 및 균형 유지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옆에 헌팅턴병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이상한 운동 증상이 특징인데 이게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하여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뇌의 부위들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우리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대뇌피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대뇌피질은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으며 나오고 들어가 있는 이랑과 고랑을 경계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자, 이마 부분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죠? 전두엽. 불구엽이요. 그요. 그죠? 그럼 위쪽에 있는 건? 부정엽. 부정이압. 네, 양쪽 옆에 있는 건? 측두엽이요. 네, 뒤통수에 위치한 건 뭐죠? 부두엽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쥐와 인간의 뇌를 해부한 모습인데요. 두 사진을 살펴보면 쥐의 대뇌피질은 주름이 거의 없이 맨들맨들합니다. 반면 인간의 대뇌피질은 호두 껍질처럼 주름이 아주 많고 안쪽까지도 주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쥐의 뇌보다 인간의 뇌가 더 주름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지능이 발달했다. 그죠? 그만큼 인간의 뇌가 더 넓은 표현력을 갖고 있고 우리 뇌가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대뇌피질을 하는 일을 부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전두엽입니다. 영어로는 프론탈 로브, 그리고 이마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머리 앞에 있어서 전두엽입니다. 감각이 처음으로 도달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모든 감각들이 이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전전두 피질과 운동 피질, 브로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전두 피질은 주로 합리적 판단과 대인관계 능력, 실행 능력을 담당하고 또 단기 기억과 미래 계획 기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운동 피질은 흔히 말하는 운동신경이 이 부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능력과 관계됩니다. 이렇듯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자기반성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으로 대뇌피질 중에서도 동문들과 가장 구별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전두엽은 3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통제 능력. 세 번째,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동기부여의 역할. 이렇게 3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력이 떨어지거나 이성적인 통제력이 부족해지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두엽은 대뇌피질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측두엽입니다. 측두엽, 우리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측두엽이? 템포랄로. 템포랄로. 그렇죠? 그리고 또 측두엽 또는 관자엽이라고도 불러요. 이 머리의 양쪽 옆면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로 주로 청각, 후각이 1차적으로 도착하는 곳이자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크게 외측 측두엽, 내측 측두엽으로 나뉘고 기능적으로는 청각 피질, 후각 피질, 베르니케 영역, 해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측두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측두엽이 손상되면 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뇌피질 구역과 다르게 변형계 일부인 해마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측두엽은 장기 기억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은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인데요.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치매 환자의 뇌가 해마 부분이 손상되어서 위축되어 있고 그 주변에 빈 공간인 뇌실도 확장이 되어 있으며 대뇌와의 다른 영역들까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기억력을 비롯해 다른 여러 인지 기능들까지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환각과 망상과 같은 다른 정신행동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두정엽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정엽은 영어로 뭐죠? 프론탈 로브. 프론탈로. 그건 전두엽이고요. 에탈로. 하루에 두요. 그죠? 맞아요. 두정엽은 머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두정엽이고 마루엽이라고도 불립니다. 두정엽은 감각의 처리, 집중, 그리고 언어에 관여합니다. 두정엽은 계산 및 공간 지각력, 지문 독해력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뇌 부위이며 이 부위가 발달되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이곳은 글씨와 계산,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같은 공부 영역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야, 네. 먼저 우측 두정엽은 길찾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곳이 손상되면 시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서 방향, 위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 잘 다니던 길도 헤매게 되고 결국 집으로 가는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좌측 두정엽은 실행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행력이란 숙련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손상되면 실행증이 와서 학습된 동작이나 순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옷의 단추를 잘 못 끼우거나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증 환자에게 못과 망치를 주면 이 도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손을 찧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처럼 두정엽이 특출나게 발달되어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후 그의 뇌를 부검해봤더니 일반인의 뇌보다 두정엽이 약 15% 정도 더 크고 조밀하게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그가 남다른 두정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이론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후두엽입니다. 여러분, 후두엽은 영어로 뭐죠? 옥시피탈로. 옥시피탈로. 맞아요. 이곳은 시각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이곳이 손상되면 눈에 이상이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물을 보고 있어도 이 사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시신경이 서로 교차되어 있어서 우측 후두엽이 다치면 좌측 시야가 보이지 않고 좌측 후두엽이 다치면 어디가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측이요. 맞아요. 우측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혹은 후두엽 손상으로 인해 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운동실인증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빠른 속도로 흐르는 폭포를 정적인 움직임으로 인지하거나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도 멈춰있는 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는 환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이제 요점 정리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 대상에는 주의, 운동, 감정, 자율신경 반응을 담당합니다. 뇌량은 뇌의 좌우를 잇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상은 감각의 관문입니다. 시상 하부는 감정의 변화를 내분비계 호르몬 등을 변화시켜 신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의 저장소고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담당합니다. 안화 전두피질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당하고 기저핵은 운동 제어와 각종 인지 과정을 담당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두엽이 어떤 곳이었죠? 전두엽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성 이성적. 판단. 그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자기반성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측두엽은 어땠죠? 기억이 나실까요? 해마랑 관련돼 있는데. 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데죠. 주로 청각, 후각이 1차적으로 도착하는 곳이자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부정엽은 어떤 영역이었을까요? 집중. 계산막. 네, 여기가 잘 발달되면 공부를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각의 처리, 집중, 언어에 관여합니다. 또 계산 및 공간 지각력, 지문 독해력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영역입니다. 자, 다음 후두엽은 어떤 영역이었죠, 여러분? 시각정보. 네, 시각 정보가 보이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내용 풍부하네요. 이야, 잘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알차고 좋았는데, 자, 그럼 돌아가면서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네, 건호 먼저 해볼까요? 건호, 윤산, 예준 순서대로. PPT도 정말 요약 잘하고 질문도 자주 있고 완벽했어요. 잘 이어줬어요. 이미지도 딱 적절하고. 네, 그리고 시력 장애는 무조건 아니, 눈이 다쳐야지만 시력 장애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두엽이 다쳐도 시력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좋아요. 윤산, 일단은 발표랑 PPT가 되게 깔끔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긴 내용인데도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질문하는 형식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마 내용에서 뭐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이 제가 이따가 발표하는 거에도 살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음, 질문을 많이 해줘서 집중이 잘 됐습니다. 근데 쓰여 있는데 질문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좋았고, 그 다음에 편도체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편도체를 제거하면은 그런 공포 반응도 아예 사라지고 천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네. 석주, 이거 순나가 이거 여러 가지 이거 주소 잘했고, 그리고 이거 해마가 이거 진짜 이거 사진을 보니까 진짜 닮아서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사진은 많이 이거 조사해서 이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음,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석주? 이거 내가 얘기 났다가. 해마. 음, 또, 다른 사람은 발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럼. 일단 저는 수연이가 일단 발음도 또박또박 잘하고 PPT도 잘 정리를 해서 듣기 좋았고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후두엽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역시 똑똑한 사람은 그 노력도 노력이지만 역시 재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후두엽이 아니었, 후두엽 아니었어요, 그때? 부정력. 두정, 부정이요. 네. 잘못 기억. 어쨌든 똑똑한 네.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수호? 일단 발표는 깔끔해서 좋았고, 그다음 사진도 잘 찾은 것 같아서 깔끔하고 좋았고, 일단 저는 두 개가 일단 기억에 남았는데, 일단 쥐의 뇌하고 인간의 뇌, 그게 일단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과 그냥 아무런 병을 갖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저는 진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병 하나라는 게 차이가 진짜 크구나. 그렇죠. 아니면은 수원병입니다. 쥐의 뇌하고 인간의 뇌도 물론 하나의 뇌긴 하지만 되게
모든 사람들의 뇌가 다 다르듯이 그것도 신기하다 느꼈습니다. 아, 물론 저는 약간 아쉬운 건 있었어요. 약간 그 중요한 거는 약간 좀 진하게 줬으면 좋았는데 약간 글씨가 너무 단조롭게 약간 돼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다 했나요? 넘어갈까요?